살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깨끗이 정돈된 집안,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식탁, 빨래와 청소로 반짝이는 공간 등 여러 가지 모습이 떠오르실 텐데요. 사실 이 살림은 단순히 집안일을 넘어 우리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편안한 휴식, 그리고 작은 성취감까지 담겨 있죠. 그러나 집에서 집안일을 다 하고 돌아섰을 때 또 할 일이 보인 적이 있으신가요? 집안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해도 티도 나지 않고 금방 다시 할 일이 또 생기고 맙니다. 누가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지도 않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지긋지긋한 살림. 어떻게 하면 살림을 더 즐겁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생활 속 작은 행복을 어떻게 더 많이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1세기 북스 출판 이나가키 에미코 지음의 살림지옥 해방일지입니다. 이 책의 저자 이나가키 에미코는 일본에서는 꽤 유명한 신문사에서 일하다가 50대의 퇴사 후에는 미니멀리즘이라는 삶의 방식을 실천하면서 자신만의 살림법을 이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집안일을 단순히 해야 할 일로만 보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알려줘서 집안일과 살림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보다 간편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미니멀리즘과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이 각광받고 있는 만큼 이런 생활 방식과 집안일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며 보다 편하고 친환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일부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편리함을 버려라. 집안일이 쉬워지는 첫 번째 원칙은 편리함을 버려라 라는 것이다. 갑자기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오를지도 모르겠다. 당연히 그럴 거다. 귀찮고 성가신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번거로움을 줄여줄 편리한 기계나 상품 등 귀에 솔깃한 정보를 이용하면 작업은 단연코 편해진다. 당연하다. 누가 생각해도 100% 옳다고 밖엔 생각되지 않는다. 물론 나 역시도 이제껏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내가 편한 집안일을 하게 된 발단은 앞서 말했듯이 원자력 발전소 사고라는 위기 상황을 계기로 이제껏 당연하게 사용해 오던 편리한 전자제품을 하나씩 없애면서였다. 전기밥솥을 없앴다. 전자레인지를 없앴다. 청소기를 없앴다. 세탁기를 없앴다. 냉장고를 없앴다. 물론 결사의 각오로. 여하튼 이들 가전 중 어느 것 하나 없이 살아본 경험이 없기에 과연 어떻게 집안일이 돌아갈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다. 어떤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잔뜩 겁을 먹은 채 내린 결단이었다. 그런데 직접 해보니 의외로 별일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점차 집안일이 편해지는 게 아닌가? 물론 혼란스럽기는 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이건 대체 무슨 일이지?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었다. 먼저 편리한 물건은
바로 그 편리함 때문에 간단한 일을 어느 사이엔가 큰일로 만들어버리는 특성이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편리한 것을 손에 넣으면 분명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 그런데 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사이엔가 해야만 하는 일이 되고 그게 어느 사이엔가 풍요로운 인생이 되어 거기서 결코 내려와서는 안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다. 그 반동으로 나는 잘 만들어진 개미 지옥 같은 현실 속에 살고 있었다. 그 사실을 나는 편리한 것을 놓아버림으로써 비로소 깨달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세탁기가 있으면 많은 세탁물을 손쉽게 빨 수 있다. 아무리 크고 뻣뻣한 빨랫감이라도 아무리 많아도 집어넣고 스위치를 누르면 끝.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인가? 그런데 이러면 빨랫감이 늘어난다. 망설임 없이 늘어난다. 무의식 중에 자꾸만 많아진다. 빨랫감이 많아져도 세탁하는 절차는 달라지지 않기에 많아진들 문제 될 건 없다. 결국은 이것저것 휘두르고 망설임 없이 빨래 바구니에 던져 넣는 게 당연시 된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양의 빨래를 한꺼번에 세탁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주말에 한꺼번에 세탁기를 돌리는 그럴듯한 생각에 이른다. 이게 과거 나의 세탁 생활이었다. 어딜 보더라도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생각 뒤에 터무니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속옷이나 수건, 행주 등 매일 사용하는 것은 적어도 일주일 동안 사용할 분량을 갖추고 있어야 했다. 왜냐하면 세탁물을 모았다가 빨았기에. 그렇지 않으면 어제 입은 속옷을 이틀 연속하여 입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리하여 물건이 점점 많아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문제는 빨랫감을 일주일간 쌓아두는 게 당연해진다는 점이다. 빨래 바구니에는 언제나 오염된 빨랫감이 담겨 있고 그것을 볼 때마다 찝찝하다. 결국 청결하게 살려고 전용 기계를 집안에 들였음에도 청결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하지만 이 이상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방도가 보이지 않으니 그저 찝찝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랬는데 앞에서 말한 절전을 목표로 세탁기를 없앴더니 그런 고민이 단숨에 사라졌다. 왜냐하면 그 순간 세탁물이 단번에 줄었기 때문이다. 세탁기가 없으면 손빨래를 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빨랫감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세탁하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니,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결국 매일 아침 전날 입은 속옷과 수건을 재빨리 빨아 말리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 같은 빨래가 매일 아침의 루틴이 되니 쓸데없이 큰 빨랫감을 세탁하는 일은 되도록 피하고 싶어졌다. 예컨대 도톰하고 커다란 목욕 수건을 손빨래할 생각을 하면 그깟 수건 안 써도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래서 목욕 수건을 전부 처분했다. 생각해보니 작은 수건 한 장만 있으면 충분히 몸을 닦을 수 있다. 그래서 물건을 소유하는 기준이 멋지거나 예쁜 게 아니라 잘 닦이고 쉽게 짤 수 있는 것이 최우선이 되었고 순식간에 무력이란 게 사그라들었다. 여러 물건을 일주일 분량만큼 갖추고 있을
필요도 없어졌다. 속옷도 매일 세탁하면 비가 내리는 날 등을 고려해도 3세트 정도로 충분하다. 이리하여 물건도 줄고 탐욕도 줄고 빨랫감도 줄고 빨래하는 시간도 줄고, 그러니 결국 빨래라는 행위 자체에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이 순식간에 줄었다. 그건 놀랄 만큼 간결하고 쾌적하며 청결한 생활이었다. 그렇다. 청결하게 살려면 많은 물건을 효율적으로 한꺼번에 세탁하는 게 아니라 그날의 더러움을 그날 씻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 행위 자체가 새로운 하루를 산뜻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신호다. 인생을 밝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엔진이다. 바로 그것이 빨래라는 행위가 가진 의미였다. 그것은 조금만 궁리하면 세탁기라는 커다란 기계 대신 대야 하나로 간단히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이었다. 가능성이라는 위험물. 인생의 가능성을 넓히지 않는다. 집안일 부담을 줄이기 위한 3원칙으로 먼저 편리함을 버려라 라고 제안했다. 세상의 상식과는 거꾸로 된 제안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놀라기는 아직 이르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이 고민하는 집안일을 인생에서 사라지게 하는 일은 일종의 혁명이지만 문제는 그 뿌리가 깊다는 데 있다. 그 문제는 누구나 의심할 여지 없이 받아들인 상식 속에 존재한다. 혁명이란 상식을 뒤집는 것이다. 여기서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렇다고 걱정할 것도 없다. 상식 같은 것은 과감하게 뛰어넘으면 된다. 맥 빠질 정도로 대단찮은 것이다. 좀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 그 기세를 몰아 더욱 대담한 제안을 해보자. 인생의 가능성을 넓히지 않는다. 기세를 몰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독자의 말문이 막혔을지 모른다. 만일 현대인이 좋아하는 단어 순위가 있다면 앞서 말한 편리가 5위고 1위는 단연코 모두가 사랑하는 가능성이 아닐까. 가능성이란 만인에게 열린 꿈이다. 노인도 청년도 가진 자도 가지지 못한 자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고 꿈꾸는 건 자유다. 언젠가는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많은 이들에게 생각지 못한 인생을 살도록 응원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루는 에너지원이 되기도 한다. 충분히 알고 있기에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가능성은 위험하다. 그 취급에 있어서는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달콤한 향기에 현혹되어 달콤한 꿈을 쫓다 보면 어느덧 인생을 통째로 빼앗겨서 인생의 엄청난 시간을 끝없는 고통, 이를테면 쓸데없이 힘들기만 한 집안일에 빠져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이것도 태어난 이래 쉼 없이 가능성을 추구해온 나의 이야기다. 고도 성장 시대에 성장한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남보다 가능성에 사로잡혀 있었다. 여하튼 나는 유소년기부터 세상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롭고 놀랍고 편리한 것들이 등장하여 칙칙했던 생활이 끊임없이 형형색색으로 세련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부유해지기 위해 눈앞에 반짝이는 가능성을 향해 노력하며 사는 게 인생이라 믿고
반세기를 살아왔다. 먹는 음식도 다르지 않다. 초등학생 시절에는 일본에 상륙한 맥도날드의 그 진한 맛에 놀랐다. 청년 시절에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요리에 빠졌었고, 사회인이 되어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긴 뒤에는 초밥이나 오마카세를 먹는 사치를 누렸다. 이처럼 혀가 미식에 빠지면서 집에서 먹는 요리도 차츰 진화했다. 끊임없이 출간되는 빛나는 요리책을 참고로 이제껏 본 적도 없는 세계 요리나 인류 요리사의 비법에 따라 요리를 부지런히 만들었다. 나는 가능성을 먹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고로 맛있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분명 또 다른 최고의 맛이 있을 거라 꿈꿨다. 그리고 세상에는 끝없이 맛있는 음식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식도락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매일을 즐겁게 살아왔다. 그런데 말이다. 그런 화려한 나날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안녕을 고했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나의 초절전 생활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어 부엌 가전제품까지 하나둘 차례로 없앴기 때문이다. 전자레인지, 다지기, 그리고 그 절정이 냉장고였다. 나조차도 설마 거기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전반적인 사정이 겹치면서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었다. 물론 영향은 막대했다. 냉장고가 없다면 그날 먹을 음식은 그날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공들여 맛을 낸 요리를 할 수 없어 결국 밥과 국이 당당히 메인 식사로 자리 잡게 된다. 이렇게 주목받지 않던 소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인생이 시작되었다. 내가 선택한 것이라지만 맨 처음 내가 만든 그것을 봤을 때는 교도소에서 나올 법한 식사에 쓴웃음이 지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먼 과거의 일이다. 지금은 요리를 시작하자마자 순식간에 뚝딱 완성한다. 교도소에서나 나올 법한 조촐한 한 가지 패턴의 식사가 진심으로 맛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게다가 이 한 가지 패턴식 생활을 시작한 이래 최근 10년 가까이 내 마음은 조금도 변치 않았다. 결국 전혀 질리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 가장 맛있다. 이 이외의 음식은 가능하면 먹고 싶지 않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런 식사를 할 것이 분명하다. 어허, 대체 무슨 일일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니 내가 요리라는 적어도 집안일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요리 무간지옥에서 영원히 해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굳이 요리다운 요리라고 하면 된장국을 끓이는 것으로 냄비에 물을 끓여 남은 재료를 적당히 넣어 끓이다가 된장을 풀기만 하면 끝. 고작 5분. 그뿐만이 아니다. 요리하는 사람에게는 오늘은 뭘 먹지? 하고 고민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데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미 무엇을 만들지는 평생토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나는 내가 요리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요리가 즐거움이자 취미라고 여겼다. 그러나 이렇게 지내고 보니 비록 즐거움이라고 해도 정상 궤도에서 너무나도 벗어난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게다가 생각해보면 그 정도의 막대한 에너지를 요리에 몰입하면서도
나는 늘 새롭고 맛있는 레시피를 찾아 헤맸다. 그만큼의 노력에도 끊임없이 좀 더 맛있는 게 있을 것이라며 욕망은 밑빠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이 간소한 식탁에 늘 만족하고 있다. 여기가 최후의 종착지다. 어떤 맛있는 정보에도 내 마음은 반응하지 않는다. 이 평안함, 즐거움, 여유. 이 모든 걸 정리하면 지금의 나는 귀찮은 취미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 결과로서 방대한 시간과 에너지와 평온을 손에 넣었다. 게다가 매일 가장 맛있는 것을 먹게 되었다. 하물며 매일 같은 것을 먹으며 과식할 일이 없어 다이어트도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식사는 소위 균형 잡힌 건강식이 된다. 따라서 미용이나 다이어트 정보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여기서도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 평온함이 생긴다. 옷 90% 줄이는데 성공하다. 옷 정리. 모두가 고민하는 문제다. 단순한 생활을 목표로 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옷 정리를 가장 중요한 일로 꼽는다. 친구와 같이 며칠 전 입지 않게 된 옷을 벼룩시장에 내놓았는데 홍보를 위해 SNS에 올렸더니 반응 대부분이 사고 싶다가 아니라 나도 출품하고 싶다 였다. 그런 시대다. 지금 우리 인생은 죄다 입지 않는 옷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가 그 문제의 옷을 어디까지 정리했는가 하면 무려 90%를 처분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하면 몇 번을 말하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이사한 원룸에는 수납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방을 둘러봐도 벽, 벽, 벽으로 옷장이나 벽장 같은 가구는 일절 없다. 덧붙여 이 원룸이 지어지는 것은 1964년 도쿄 올림픽이 열릴 무렵이다. 일본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꿈같이 기세 있던 시대였는데 당시 실제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수납 공간 하나 없는 집에서도 태연히 살았었다. 지금 기준으로 말하자면 분명 미니멀리스트다. 당시 일본인은 대다수가 미니멀리스트였다. 그렇다면 나는 이곳에 살아야 했다.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는 이상은 옷을 몽땅 버릴 수도 없어서 작은 서랍장을 샀다. 그리고 가구점에서 집과 나이가 같은 50년 된 중고 서랍장을 샀다. 햇빛에 바란 나무의 감촉이 낡은 방과 제법 잘 어울려서 의외로 멋스럽다. 과연 물건은 조화가 전부다. 아무리 낡고 값싼 가구라도 적소에 배치하면 생동감에 넘쳐 다시 나를 격려한다. 버리고 버리고 버린다. 앞으로는 이 서랍장에 수납하는 것으로 살아간다. 고개 숙이며 잘 부탁해라고 인사한다. 그러나 들뜬 것도 여기까지다. 옷이나 속옷, 숄, 양말을 넣었더니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 코트도 개켜서 서랍에 넣을 수밖에 없다. 태어나서 코트 같은 외투를 개켜본 적이 없다. 본디 개켜도 되는 건가? 주름이 지지 않나? 그래도 열심히 개켜서 넣었더니 예상은 했지만 부피가 엄청나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숄이다. 아무리 필사적으로 돌돌 말아도 스웨터만큼의 부피가 되었다. 결국 옷은 버리고 버리고 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당연하다. 원래 대형 옷장 3개에 정리함 4개, 바구니 1개. 여기에 그득 채워져 있었던 것들이다. 코트나 옷, 속옷, 양말, 파자마, 스포츠웨어, 전통 의상, 소품 등등. 이것들은 작은 서랍장에 모두 수납할 수 없으니 당연하다. 지금 생각해봐도 좋은 선택이었다. 전부 버린 건 아니지만 느낌상으로는 그랬다. 보통 사람이 흔히 하는 입지 않는 옷을 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소용없거나 애용하는 옷까지 가차없이 처분 대상에 포함했다. 그렇다면 편한 집안일을 위해 모두가 여기까지 정리해야 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보통 수납 공간의 50%만 줄이면 말끔하게 정리된 방에서 지낼 수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내가 구태여 극한 체험에 대하여 이야기하느냐? 사람은 진심이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다. 극단적인 옷 정리 후 무슨 일이 일어났나? 여하튼 자랑은 아니지만 나는 옷 바보다. 옷을 사려고 일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나아가 회사원 시절에는 연공 서열이라는 예전 시스템의 혜택을 입어서 이사할 때마다 수납 공간이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덕분에 옷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기뻐하며 살았다. 그런 나도 처지 때문에 90% 정리하는 위협을 달성했다. 결국 누구든 할 수 있는 거다. 요컨대 할지 말지가 관건이다. 한마디 덧붙이면 모든 건 해야겠다는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 바꿔 말하면 대다수 사람이 단순한 생활에 실패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옷을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방이 말끔히 정리되어도 옷을 버린 이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인생을 빛내고 싶어서 열심히 옷을 샀다. 그러면 그것을 버린 앞으로의 인생은 아무리 생각해도 빛날 것 같지 않다. 보통은 그렇다. 이렇다면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그래서 먼저 옷을 버린 뒤에 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야겠다. 결과부터 말하면 이번에도 역시 아무렇지 않았다. 내가 인생에서 소중히 여겨왔던 것. 결국 멋내는 게 너무 좋아서 매일 최고의 옷을 입고 지내고 싶었는데 지금도 전혀 달라진 게 없다. 가진 옷의 거의 대부분을 정리한 이후에 나의 이미지가 달라졌다는 말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쩌면 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런 일은 없었다. 지금도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주 멋쟁이라는 말을 듣는다. 인사치레라는 건 잘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멋쟁이인지 아닌지는 별개로 멋에 관심이 있는 사람, 노력해 꾸미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아닐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이 멋쟁이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가진 옷의 수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다. 나는 내내 멋쟁이는 옷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분명 그건 아닌 것 같다. 결국 멋쟁이란 자신에게 어울리게 옷을 입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90% 옷을 버렸을 때 당연히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 단장의 결단에 앞서 나는 모든 옷을 실제로 입어보았다. 남길 옷이 너무 적어 비쌌다거나
얼마 입지 않았다는 것으로 선별할 수가 없어서 한 점 흐림 없이 어울리는가? 로 엄밀하게 자문했다. 그렇게 걸러진 10%의 옷을 매일 입기에 나는 말 그대로 멋쟁이다. 이런 당연한 것을 알아차리는데 반세기가 걸렸다. 오늘도 활기차게 노력하자. 지금까지 많은 옷을 입어왔는데 그건 분명 즐거웠다. 그러나 그때처럼 끊임없이 옷을 샀다면 나는 지금쯤 분명 파탄이 났을 것이다. 내 옷더미 속에는 몇 년간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있는지조차 잊고 있던 옷도 많았다. 생각하면 당연한 일로 아무리 잘 나가고 많은 옷을 가지고 있어도 입는 건 나 혼자다. 1년 365일 혼자 입을 수 있는 옷은 어쨌든 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철철마다 마치 의무인 양 새로운 옷을 사들인 나는 일종의 광인이었다. 대체 왜 그런 명백한 부조리를 멈출 수 없었는가? 지금 보면 나는 옷을 사는 것으로 대단한 나가 되고 싶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내게 없는 새 옷을 입는 행위로 지금의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었다. 뒤집어 말하면 그런 식으로라도 스스로 복돋지 않으면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믿었었다. 나는 지금의 나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옷을 정리하고 비로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에게 괜찮다. 매일 같은 옷을 입어도 기분 좋게 만족할 수 있다. 등을 펴고 기분 좋게 웃으며 지낼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이다. 나는 나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 결점도 미흡한 점도 많지만 그런 자신으로 오늘도 활기차게 당당히 살아가려 한다. 바로 이것이 멋의 목적이 아닐까? 그것은 옷을 계속 사지 않아도 이룰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있는 옷을 정리하고 가장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만 남긴다면 분명히 달성할 수 있다. 쇼핑이야말로 가장 피곤한 집안일. 이제 하루 중 옷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갑자기 사라졌다. 나에게는 이제 옷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최신 패션 정보를 체크하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옷가게를 탐색하고 이것도 저것도 가지려 했다. 그 때문에 이를 악물고 돈을 벌어야 했고 스트레스를 견뎌야 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사라졌다. 정말 놀랐다. 이렇게 보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 왔는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갑자기 생긴 여유, 남아도는 자유시간. 나의 인생은 느닷없이 한 차원 높아졌다. 다시 말해 나는 옷 90%를 정리함으로써 멋을 내겠다는 마음을 버린 게 아니라 막대한 돈과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쇼핑을 줄이는 행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집안일이라고 하면 요리, 세탁, 청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대인이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집안일은 분명 쇼핑이다. 쇼핑 역시 집안일의 하나로 이것을 최소화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줄일 수 없다. 다시 생각한다. 우리는 왜 이토록
쇼핑에 빠져드는 것일까? 끊임없이 새로운 옷이나 편리한 상품을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 손에 넣는 인생. 그것은 이미 여기가 아닌 어딘가, 지금이 아닌 미래에 낙원이 있다고 믿고 있기에 그래서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이 행동 패턴에는 결코 끝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시간이 없다. 나는 나로는 안 된다. 좀 더 무언가 손에 넣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면 인생의 시간은 끊임없이 부족하고 우리의 일생은 쇼핑으로 시작해 쇼핑으로 끝날 것이다. 나아가 돈 걱정도 평생 뒤따른다. 하지만 만일 여기서 충분하다. 나는 나로 좋다. 이미 모든 걸 손에 넣었다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인생은 크게 달라진다.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여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따라서 그 첫걸음을 내디딜지 말지는 인생에서 진정 결정적인 사건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 첫걸음은 어떻게 내디디면 좋을까? 내가 강력하게 권하는 것은 먼저 옷을 90% 정리하는 것이다. 옷 정리는 자신을 찾는 일이다. 결점도 장점도 있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자신을 사랑하고 살리는 것.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아무것도 찾지 않아도 된다. 여기가 아닌 어딘가. 아니, 지금 여기를 마음껏 즐기면 된다. 지금까지 산림지옥 해방일지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집안일의 종류를 리스트로 쭉 써내려가다 보면 정말 끝도 없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집안일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끝도 없는 지옥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저자는 살림을 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맥시멀리스트였던 저자는 동일본 대지진을 경험한 후에 물질이 주는 만족의 허무함을 느낀 후 미니멀리스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나이듦과 연관지어 간편하게 사는 것의 장점이 노후에도 살림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점이 인상 깊었는데요.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심플하게 사는 것이 지치지 않고 또 질리지 않으면서 나를 가꾸는 즐거운 살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장 집을 둘러보며 잘 쓰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집의 짐과 그것과 함께 마음의 짐을 같이 비우며 편안한 살림을 위한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